진짜 명동의 진정한 큰손이 아니신가. 네, 지금 월요일 오후 3시인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차들도 많고. 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명동이 활기가 올라왔다 보여지는 유동인구입니다. 이쪽 근처에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 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그 근처고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 건물이 명동 안에만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근데 그 건물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출 없는 올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명동 같은 경우 부동산 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꼽는 기업이 금강제와 금강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스타일난다의 김소희 대표님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차가 가리고 있는데 장원영 씨가 있는 이 건물, 이게 김소희 대표의 건물입니다. 근데 한 개 필지가 아니라 뒤에도 필지가 같이 있거든요. 2개 필지를 사서 합의를 하신 거고,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게 정면은 좁은데 뒤로 장방형인 그런 토지거든요. 대출 없는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고요. 김소희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법인을 매각을 하시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시기 시작했는데, 명동뿐만 아니라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까지도. 그리고 막 대학로에도 또 사옥이 있잖아요. 네, 그 진짜 명동의 진정한 큰손이 아니신가. 대출 이자가 없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제외하고는 오로지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이제 또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가면 중국 대사관 쪽으로 가는 거죠? 네, A세컨즈 이 건물도 코로나 이전에는 라인 굿즈샵이 있었는데 코로나 맞으면서 이제 여기도 퇴거를 한 케이스고, 오렌지마트 여기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 ABC마트 같은 매장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계과자 할인점이 들어온 게, 이런 매장들은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 매장보다는 깔세 개념으로 들어오는 데가 많다 보니까 보증금은 낮고 임대료 월세가 높은 임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중국 대사관 쪽으로 가는 길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많았는데 여긴 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동 상권 자체가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쪽 블럭이랑 명동 성당이 있는 동쪽 블럭이랑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개 상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중국 대사관 뒤쪽에 있는 서쪽 블럭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 자체가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 뒤쪽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도 그렇고, 이 지역 자체가 과거에 이제 필라나 타밀필거처럼 쇼핑을 주로 하는 그런 골목이었거든요. 네. 지금 기존에 있던 필라, 타밀필거 제외하고는 지금 다 나간 상태고, 아직까지도 공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건물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 매장에서 전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임차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임대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거고, 이 건물들이 있던,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던 당시에는 안테나 매장으로서 역할을 중요시했지만, 그런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해서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로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굳이 비싼 임대료 내고 이면으로 매장을 낸다?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리스크거든요. 근데 아마 코로나 전에 이제 명동 상권이 뜨거웠잖아요. 그때도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빈 간판 있는 저 건물이 A랜드 들어갔던 건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람 별로 많지 않고 여기 담배를 많이 피는 지금은 더 사람이 없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올 때마다 이 위치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보는데, 메인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로에서는 하나의 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공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 위치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소희 대표님 2번째 건물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들린 건데, 현재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명동 상권 많이 살았다, 메인 위주로는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면에는 아직까지는 공실도 많고 투자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명동만의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강남도 공실 좀 있고 홍대도 공실이 있고, 근데 공실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실을 없앨 수 있을지 금리가 좀 내려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금리가 진짜 좀 내려야 저희도 좀 숨통이 튈 것 같아요. 그러면 김소희 대표님 건물로 한번 가시죠.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딱 알겠네요. 김소희 대표님 두 번째 건물인가요? 네, 두 번째 건물이고 충무로 2가 66-2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41평 정도,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이 약 199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 주고 산 거죠? 2013년도에 41평 정도 되는 땅인데 평당 1억 6천만 원, 총 매매가는 70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지금 직접 스타일란다 쇼룸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플러스 사업 목적으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소희 대표님이 명동 안에만 여러 개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뚜렷하시면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그런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아우, 빨리 세 번째 건물도 보고 싶은데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메인길 와 있는데 사람 너무 많은데요? 이제 3시 반인데 사람 너무 많네요, 진짜. 그리고 아까 오다 보니까 아디다스에 그 스포츠 누가 오지 않았었나요? 최근에 저희 베컴 형님, 데이비드 베컴이 직접 한국 내한했을 때 방문했던 아디다스 매장,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때 인파가 어마어마했다고. 여기 명동 자체가 매장이 하나 들어오면은 플래그십 매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리셀러들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외국인 수요까지 다 흡수를 하는 매장들이라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슈퍼스타들이나 각 브랜드의 앰베서더들이 방문했을 때 오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 김소희 대표님의 세 번째 건물입니다. 올해 초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 이 건물이 명동 2가 33-7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31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이고요. 지하 없이 4층 규모, 그리고 연면적은 약 106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걸 매입하신 게 평당 7억 4천만 원, 총 금액은 230억입니다. 여기가 메인길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매입한 거 아닌가요? 21년도에 이미 평당 9억을 찍었기 때문에 매입은 잘하셨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땅이 7억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대로도안이 약 10에서 12m 도로 폭에 있는 이 메인길 자체에 7억 9억? 글쎄요,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지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명동 하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만한 금액이 설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사라 그러면 저는 투자를 못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입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투자하기엔 솔직히 너무 힘든, 어려운 그런 상품 같아요. 그리고 개인이 또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단 토지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구축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건물들을 손을 봐서 재매각을 한다. 솔직히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고 기업들 입장에서야 저번에 성수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무장기 메인에 2억 5천을 찍은 아모레 퍼시픽처럼 뭐 그런 사업성 목적으로라면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천하는 고객분들이 보시기에는 결코 쉬운 땅은 아니다.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단독 개발이 가능한 필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필지도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필지를 한 개 필지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묶어야 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서부터 이미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지금 스킨푸드 건물하고 프리티 스킨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른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건물이고 여기서 제가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은 방금 상무님께서도 같은 건물이냐 하실 정도 되게 헷갈려요.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들이 허다하거든요. 이게 합벽 건축물이랑 맞벽 건축물이 있는데 합벽이랑 맞벽 건축물을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건물의 도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강북 쪽 같은 경우는 50년대, 60년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도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맞벽 같은 경우는 만약에 MLB랑 이 스킨푸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주출입구가 하나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절단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측량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맞벽이 아닌 합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출입구가 각각 이용을 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맞벽이나 합벽 건축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매수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매입하실 때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땡돈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건물을 검사할 때 아까 맞벽, 합벽도 중요하지만 건폐율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한 층에 뭐 25평, 30평 된다라고 하면은 땅 면적이 한 60평은 최소한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건폐율이 그만큼 나오는데 여기는 30평만 돼도 한 층당 면적이 30평이 나와요. 가끔 어떤 건물 도로 침범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또 잘 봐야 되고 토지 측량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땅을 뺏기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김소희 대표님이 올해 매입한 이 건물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스킨푸드가 들어가 있고 지금 프리티 스킨이 들어가 있는 이 건물 자체가 김소희 대표님께서 매입하신 건물입니다. 특히 강북 지역이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이 위치만 내 건물인 줄 알았더니 옆에 거도 내 건물이었네?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저는 아까 31평이라 그래서 스킨푸드 정도만 들어간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리티 스킨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31평이지만 거의 30평 정도를 실사용 쓰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한테 21년도에 9억에 팔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중앙로에서 최고가를 찍은 21년도에 9억을 찍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